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12월 2일 인텔 CEO인 팻 겔싱어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좋지 않은 이슈가 여럿 있었지만 그래도 인텔을 이끌어가기에 적임자라는 평이 많았죠. 추후 나온 소식은 자발적 사임과 해고 중 사임을 택한 형식상 사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질에 가까운 해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경질 후 이 사진의 행보를 보면 충분히 숙고하고 계획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후임자 인선을 못하고 있으며 내부 방향성 또한 마찰이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오늘은 인텔 CEO 사임 및 후임자 선임 난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팻 겔싱어의 사임 이유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최근 내외부적으로 심각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13, 14세대 랩터레이크 CPU의 크래싱 이슈로 인한 리콜 관련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새로 출시한 울트라 200 시리즈의 게임 성능이 경쟁사는 물론 자사 이전 세대보다 별로인 참사가 나오는 등 심각한 부진, 다우디스 퇴출, 적자 진입, 파운드리 분사를 놓고 내부 논쟁 및 자회사 매각에 대한 논쟁, 몇 년 더 과거로 가면 애플의 손절 등 수많은 이유로 인한 실적 부진에 따른 기업 경영 악화에 다른 반도체 기업은 AI 붐을 맞고 주가가 하늘을 찌르는데 인텔은 오히려 08 리먼 사태 금융위기 때로 회귀했습니다. 솔직히 자를 명분은 차고 넘치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단기 성과로 뜯어 고치기 어렵고, 무엇보다 겔싱어가 평생을 인텔맨으로 살아온 인텔 전성기의 주축이었던 엔지니어 출신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18세에 인텔에 입사해 32세에 최연소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인텔에서 일했고, 대표적으로 486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등 인텔의 부흥을 이끈 장본인이었습니다. 인텔로 돌아오기 전에는 VM웨어 등에서 CEO 경력 등 경영에도 능력이 있었죠. 특히 인텔의 몰락이 전 CEO가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장부상 실적에 주력하며 많은 엔지니어를 해고해서 발발했기에 엔지니어 출신 팻 겔싱어가 더 적임자로 보였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경쟁사 AMD의 리사수 현 CEO죠. 망해가던 AMD의 체계를 갈아엎으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젠 아키텍처를 띄워서 힘들어 보이던 CPU 시장의 경쟁이 마티스 때부터 서서히 가능하다 범위어 때 대박을 터뜨렸고, 최신 세대는 오히려 한 세대 이상 앞서는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젠1이 2017년 3월에 나왔고 젠3가 2020년 11월에 나왔으니 실적을 내는데 약 4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겔싱어가 CEO로 부임한 게 2021년 2월이니 4년도 안 되어서 해임하는 것이 시기상으로 너무 급박하게 보이는 이유죠. 이사회는 데이비드 진스너 CFO와 전무이사 미셸 존스턴 홀트하우스를 임시 공동 CEO로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5일 인텔은 이사회의 전 ASML CEO 에릭 모리스와 스티브 상기 마이크로칩 임시의장을 외부이사로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후임 CEO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뚜렷한 CEO 후보가 없다는 이유에서요. 그러니 더욱 성급한 경질이라 느껴지는 것이죠. 이건 마치 부진한 축구팀 감독을 후임도 정하지 않고 일단 경질하고 수석 코치를 임시 감독으로 올려놓은 듯한 행태입니다. 한국인은 왠지 모르게 익숙하죠. 보통 이런 팀은 장기적으로 잘 굴러가지 않죠. 내부에서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관계자마다 발언이 다릅니다. 특히 공동 CEO끼리도요. 6일 외신 기사에서는 데이비드 진스너가 인텔 파운드리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며 분사 없이 안고 가겠다 했는데, 13일에는 홀트하우스가 인터뷰를 통해 파운드리 분사도 가능함을 시사, 같은 날에 진스너는 두 사업이 완전히 분리될지는 미지수라 하는 등 내부에서도 전혀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실제 차세대 공정인 인텔 18A 노드의 수율이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소스가 전해졌기에 현실적으로 이런 파운드리 사업을 안고 가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텔을 발목 잡았던 것이 사실상 파운드리였지만 막상 TSMC로 옮긴 첫 울트라 200 시리즈의 성적이 기대보다 매우 좋지 않아서 다시 인텔 파운드리 생산을 고려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수율이 개판이면 어렵다고 봐요. 또 정치적인 요소도 인텔의 방향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미국이 정권 교체 시기에 놓여 있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IRA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 반도체 보조금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 중심 기업이 인텔이기도 하죠. 특히 파운드리요.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산업 기조 자체는 비슷해요.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럼 반도체 생산을 위한 기업, 즉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 내에 유치하고 싶을 것입니다. 파운드리가 가능한 기업 자체가 소수죠. 특히 최첨단 공정은 TSMC나 삼성을 제외하면 인텔 정도 말곤 없습니다. 거기에다 인텔은 미국 기업이다 보니 차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아마 적극적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 파운드리 분사가 재고되고 있는 이유로 보입니다. 결국 보조금 타먹으려면 분사가 아니라 안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 거죠. 여기서 의사결정에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나오는 기사로는 새 CEO는 파운드리 쪽 인사가 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현재 언론에 나오는 인사로는 마벨 테크놀로지의 매트 머피 CEO가 있습니다. 이는 진스너 CFO가 차기 CEO는 제품 측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에 대한 능력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기에 분사보다는 파운드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인사가 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기존 경영진과 이사회가 마찰이 있던 것 같습니다. 겔싱어 전 CEO는 파운드리 분사를 추진했다고 알려져 있죠. 사실 엔지니어라면 인텔 몰락의 본질이 공정 개선 실패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이사회 입장에서는 현재 파운드리를 분사시켜 버리기엔 보조금이라는 큰 떡이 아까운 거죠. 우리가 인텔 상황을 주시하는 이유가 놀랍도록 비슷한 기업이 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 파트가 회사의 실권을 틀어잡고 엔지니어의 발언권이 약해지고 파운드리에 집중하다 TSMC에 밀리고 캐시카우가 경쟁 기업에 점점 파일을 빼앗기고 딱 듣기만 해도 어디인지 아시겠죠? 바로 삼성입니다. 이번 인사에서조차 큰 변화는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고 이미 블라인드나 여러 소스를 통해 위에 실권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서의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느라 서류 작업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단기 실적 개선을 위해 R&D 투자에 소극적이라 HBM 철수했다가 다시 복귀, 존망을 걸었던 파운드리는 라인을 셧다운하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다만 삼성은 아직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인텔처럼 적자 상황도 아니고 영업이익도 좋아요. 그런데 인텔도 그러다 한순간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매출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가 적자까지 정말 한순간에 떨어졌습니다. 시발점이 애플이 인텔을 버리면서부터 현실화된 것 같아요. 삼성도 징조가 보여요. 엔비디아가 다시 TSMC로 돌아가고 다른 고객도 TSMC에 먼저 줄을 서게 되는 현 상황이 마치 당시 인텔 같습니다. 그리고 캐시카우였던 D램 파트도 흔들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실적 점유율 모두 양호한데 위태로워 보입니다. DDR4는 중국에 치이고 DDR5는 하이닉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램을 누가 쓰냐고 생각하실 텐데 글로벌로 보면 거의 안 쓰죠. 다만 중국 내에서 중국산 램을 쓰기에 그간 삼성에서 가지고 있던 파일을 뺏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DDR5는 SK 하이닉스 제품의 퀄리티가 워낙 좋기에 SKU에서 튜닝 램용으로 삼성보다는 하이닉스를 대놓고 선호하고 있죠. DDR4와는 정반대 같은 입장입니다. 문제는 하이닉스는 자회사, 클레브를 비롯해서 서멀테이크 등 하이닉스 램을 튜닝 램으로 꾸준히 만들어주던 소비처가 있었다면 삼성은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 그동안 제품 퀄리티가 더 좋아서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DDR4가 주류던 시절은 줄을 서서 삼성 B다이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반면 DDR5는 그 자리를 하이닉스 A다이가 차지하고 있죠. 거기다 우리나라도 역시 정치 격변기라 불안정성이 높아요. 양사 모두 파운드리에서 실적이 나와서 TSMC를 좀 견제해줬으면 하네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